옛날 옛적 아주 오랜 먼 옛날 우리 조상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어머니의 어머니 할머니의 할머니께서 용감하고 정의롭게 걸어오신 길 아름답고 슬기롭게 살아오신 길 재밌고 신나는 역사 여행길 자 떠나자 초롱이와 함께 온 가족 모두 모여 옛날 여행 떠나요 만화 속의 조상님 함께 만나요. 돌아가신 너희 아버님은 학문이 매우 높은 분이셨다. 흔히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다고 버릇이 없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가문의 명예를 위해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학문은 열심히 닦아야 한다. 알겠느냐? 네, 어머니. 예, 어머니. 어머니, 저도 서당에 보내주세요. 가고 싶어요. 서웅아, 넌 아직 서당에 갈 나이가 안 되었단다. 어머니, 서웅이는 벌써 천자문을 외우고 있어요. 하늘, 저, 따지, 검을 한, 노경왕, 지부, 집주, 넓을 험, 거칠왕. 서웅아, 그만해라. 됐다. 바로 저분이 훗날 조선시대의 대유학자, 퇴계 이황 선생님이랍니다. 자, 보실까요? 이 글의 뜻은 무엇인고? 그게 소나무 아래로 냇물이 흐른다는 뜻이 아닐까요? 훈장님 맞지요? 예? 여송지성은 소나무처럼 늘 무성하다는 뜻이고 천류불식은 냇물은 흐르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늘 변함이 없는 군자의 마음을 나타내는 글인가 합니다. 과연 서웅이가 제일 낫구나. 이놈들 부끄럽지도 않느냐? 나이 어린 서웅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제발들 서웅이를 본받으렸다. 이황의 어릴 적 이름은 서홍이었습니다. 서홍은 어릴 적부터 총명하기도 했지만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병아리를 놔줘! 놔주란 말이야! 아니, 무슨 일이냐, 서웅아. 소개가 병아리를 낚아챘어요. 불쌍한 병아리. 얘야, 그런다고 울면 되니? 왜 소개는 힘약한 병아리를 괴롭히는 거죠? 다 좋은데 이 아이는 마음이 약한 것이 흠이구나. 얘야, 동물을 사랑하는 착한 마음은 알겠지만 세상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란다. 장차 네가 벼슬을 하게 되면 모질게 마음 먹어야 할 일도 있는데 남자가 그리 마음이 약하면 쓰겠니? 어머니, 학문을 익히는 목적이 꼭 벼슬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야 그렇다만. 어머니, 전 학문의 목적은 인격을 수양하고 배운 것을 실행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살이 되자 훈장 선생님은 서홍을 송제 선생에게 보냈습니다.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을 정도가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호조 참판,
형조 참판을 거친 송제의 이후는 숙부뻘 되는 사람으로 학문이 높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3년 후 송제 선생이 돌아가시자 서홍은 조카이면서도 3년상을 치렀습니다. 20살이 되자 어머니의 권유로 결혼을 한 이황은 좀 더 학문을 익히기 위해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신지 드십시오, 서방님. 아니, 밥 속에 웬 콩이냐? 이 넓은 콩밭에서 몇 개 따서 넣었습니다요, 서방님. 에이, 이놈! 어휴, 이게 무슨 짓이냐? 농민이 땀 흘려 심은 곡식을 아무나 가져가면 농민은 뭘 바라고 농사를 짓겠느냐? 하지만 아주 조금인데요, 예. 어허! 당장 밭주인을 찾아가 사과하고 값을 치르고 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한술도 먹지 않겠다. 알겠습니다요, 서방님. 한양의 성균관은 젊은 선비들이 학문을 익히는 기관이었습니다. 이황은 그곳에서 밤낮으로 책에 묻혀 살았습니다. 대박급제 하셨대요. 어머님, 서홍이 대과급제를 했으니 큰 잔치를 열어야지요.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어머님, 오는 도중에 보니 큰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 어려워 보였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마다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은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냐, 네 말이 옳구나. 우리 조촐하게 친지들과 저녁이나 나누자꾸나. 이황은 홍문관 부수찬을 거치면서 승무원, 춘추관, 경연청 등에서 나란 일을 보았습니다. 이황은 정치나 세력 싸움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벼슬을 하면서도 언제나 학문과 인격 수양에만 몰두했습니다. 한때는 충청도 암행어사로 나가 탐관오리를 다스리기도 했지만 마음속에는 늘 고향으로 돌아가 학문에 몰두하는 것만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이황의 높은 학식을 존경한 임금은 그를 곁에 두고자 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니시옵니까요? 예? 권정승이 지나가는 길에 들렸다고 하려라. 권철은 그 당시 덕망 높은 정승자리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5수레의 책을 읽으면 세상에 부러울 곳이 없다 했거늘 이곳에 있는 책들은 10수레도 넘을 것 같으니 이 교리의 학문이 무궁함을 알겠소. 대감, 부끄러울 따름이옵니다. 아니요, 조정의 이 교리의 학식과 덕망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더니 과연 헛소문이 아니었구리요. 이 교리쯤 되는 사람의 식사가 이토록 단촐하다니 과연 청렴하기가 떼쪽같구나. 정승 권철의 방문으로 이황의 청빈함은 널리 알려져 나라한 학자들의 존경을 받게 됐습니다. 벼슬에는 욕심은 없었지만은 벼슬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학문에 너무 몰두해서 몸을 돌보지 않아 자주 병을 얻은 이황은 그래도 쉬지 않고 학문을 탐구했습니다. 특히 유교를 깊이 연구하고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여 성리학을 꽃피움으로써 중국에서 건너온 유교를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래, 요즘 어떤 학문을 하고 있어? 네, 주작을 공부하고 있사옵니다. 호호, 유가의 주의가 주작을 세웠지만 필히 이공이 그 꽃을 피우리라 믿고 있어. 대감, 과분하신 말씀이옵니다. 겸손의 말씀을. 김한국은 천문학, 시문, 의학 등 여러 학문에 달통한 분이었는데 훗날 그분을 기려 오늘날의 안국동이 생겨날 만큼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 김한국도 이황의 학문을 칭송해 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주에는 이와 기의 근본 원리가 있으니 만물은 이를 받아 봄바탕을 이루고 기를 받아 모양을 형성하며 자연의 질서와 인간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 이황은 마침내 56 나이에 모든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도산서원을 열었습니다. 평생 소원이던 학문만을 탐구하기 위해 수많은 벼슬자리를 사양한 것입니다. 도산서원을 열자 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었는데 그중 김성일의 오형제와 훗날 영의정이 된 유성룡이 다같이 이황의 제자였습니다. 유성룡, 이율곡 등은 이황의 제자였지만 이황은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여 제자들은 그분의 깊은 인격에 더욱 감동하곤 했습니다. 아니, 고봉 선생께서 서찰을 보내왔습니다요. 아니, 고봉 선생이 이황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고봉 기대승이란 분과 8년 동안이나 편지를 주고받으며 성리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이황은 도산서원에서 제자들을 가리키며 주자서전료, 경서석의, 천명도, 성학십도, 이학통론, 계몽전의 등 수많은 책들을 저술하고 평생 2000편이 넘는 시와 문장을 지었습니다. 오늘날 전세계가 이황을 성리학의 대가로 존경하는 것도 이분의 학문적 업적이 그만큼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나리, 방띄운이 찬이 안으로 드시지요. 모두들 걱정하십니다요, 나리. 이제 나도 떠날 때가 됐구나. 자네 그동안 날 따라다니느라 고생 많았네. 서당에 여러 방면에서 빌려온 책들이 많은데 모두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스승님, 갑자기 왜 그런... 허허, 나에게 소중했던 책이라면 주인에게도 소중한 법이니 하나하나 목록을 만들어서 빠짐없이 돌려주도록 하라. 스승님, 나고 죽는 건 자연의 이치이니 슬퍼할 것 없느니라. 숙부님, 내 곧 떠나야 할 것 같으니 유언을 받아 적도록 하게. 아니, 숙부님. 내가 죽은 후 나라에서 내리는 예장은 받지 말게. 한낱 선비가 죽는데 나라 재산을 낭비했어야 쓰겠는가. 조선 최고의 유학자 퇴계 이황은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의 나이 70세, 선조 3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나라에 큰 기둥을 잃었구나. 선조 임금께서도 크게 슬퍼하셨습니다. 선조는 영의정 벼슬을 제수한 후 잇따라 대광보국, 승육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 영경련,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삼감사라는 수많은 벼슬을 하사했습니다.
평생 학문과 인격 수양의 길을 걸은 퇴계 이황. 그분은 성리학, 특히 경학의 대가로 찬란한 학문적 업적을 남긴 진정한 대학자였던 것입니다. 옛날 옛적 아주 오랜 먼 옛날 우리 조상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어머니의 어머니, 할머니의 할머니께서 용감하고 정의롭게 걸어오신 길, 아름답고 슬기롭게 살아오신 길, 재밌고 신나는 역사 여행길. 자, 떠나자 초롱이와 함께 온 가족 모두 모여 옛날 여행 떠나요. 만화 속의 조상님 함께 만나요. 한 획 한 획 힘이 넘쳐 있어. 명필이 났어. 아, 명필이 난 걸세. 맞아. 이런 신필이. 저는 박제가란 사람이 올시다. 지나던 길에 실례를 무릅쓰고 상견을 청했소이다. 시문과 서예 대가이신. 소문이 과장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글을 좀 쓸 뿐인데. 이거 영광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다름이 아니라 대문에 쓰여진 글씨를 누가 썼나 궁금해서 들렸습니다. 그건 제 자식놈이 썼습니다만.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만. 그럼 곧 불러오도록 하지요. 부르셨습니까, 아버님? 아니, 이 어린아이가 그 글씨를 썼단 말입니까? 인사드려라. 예. 어허, 어린 나이에 천하의 명필이라니. 면차는 솜씨입니다. 아닙니다. 신동입니다. 장차 크게 이름을 떨칠 게 틀림없습니다. 아, 이제 알았다. 저분이 바로 만화인물 한국사 오늘 이야기는 추사 김정희 편입니다. 김정희는 나이 14살이 되던 해 드디어 당대의 석학 박제가 선생에게 본격적으로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배움의 길은 끝이 없느니라. 장차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뚜렷한 목표를 세워놓고 학문을 익혀야 한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스승님. 북학은 실용적인 학문이다. 너는 이를 널리 보급해야 하느니라. 김정희는 훌륭한 스승 박제가 밑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학문에 전념하던 김정희에게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던 어머니의 죽음과 스승 박제가가 터무니없는 누명을 쓰고 귀향을 떠났던 것입니다. 게다가 21살 때에는 젊은 아내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계속되는 불행에도 김정희는 학문에 전념하여 24살 때에는 과거 시험에 장원으로 급제하였습니다. 얼마 후 김정희는 아버지와 함께 조선 사신 일행으로서 청나라 연경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청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문물이 발달된 곳이다. 이번 기회에 많은 것을 배워두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조선을 위해서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청나라는 큰 나라구나. 건축물과 사람들의 의복생활, 모든 것이 우리보다 앞서 있어. 이번에 조선에서 온 사신 중에 천재학자가 따라왔다지? 김정이란 젊은 학자가 그리 유명한가? 조선에선 필적할 자가 없는 모양일세. 에헤, 조선의 천재학자라 한번 만나보고 싶군. 보잘것없는 소생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닐세 아니야. 학문의 길은 끝이 없는 법. 자네를 만나니 과연 소문이 헛되지 않았으면 알겠네. 그대에게 보여줄 것이 있네. 따라오게나. 아니, 이것들은 도대체... 옛것을 모르고 어찌 오늘을 말할 수가 있겠는가. 학문에 대한 열정을 불사르던 김정희는 청나라의 대학자 옹강방을 만나 금석학을 비롯하여 학문과 예술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연경에 머무는 동안 김정희는 옹강방뿐만 아니라 당대의 청나라 석학들과 학문과 예술에 대해 토론과 귀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세나. 천재야 천재. 이번에 연경에 다녀온 뒤 전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청나라의 문물은 우리 조선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우리 조선도 이제 이론만 내세우는 학문보다 실용적인 북학을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전 이제부터 북학을 더욱 연구할 생각입니다. 아니, 이런... 뭐라 하려냈어? 여길 좀 보시오. 이건 지능 9년이 아니라 지능 순수란 글씨로 보는 게 아마 옳을 것이오. 아니 그렇다면 무슨 어떤... 이건 무학대사가 다녀간 것을 기념하는 비석이 아니라 진흥왕 순수비가 틀림이 없소. 이때까지만 해도 승가사의 비석은 무학대사를 기념하는 비로 알려져 있었으나 김정희가 진흥왕 순수비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금석학은 이때부터 큰 관심을 끌게 됩니다. 언제까지 중국 글을 흉내만 내겠는가? 나만의 글, 우리만의 글을 만들이라. 각고의 노력과 천재적인 감각으로 김정희는 추사체를 창안하여 당대 제1의 명필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추사체는 조선은 물론 중국 어느 시대에도 없었던 오직 김정희만의 서체였습니다. 김정희의 학문에 대한 정열은 끝이 없었습니다. 금석학에 대한 탐구와 관심은 물론 서예와 그림 등 모든 방면에 걸쳐 천재성을 보인 김정희의 명성은 점점 높아만 갔습니다. 옹강방 주학년 선생 등과 헤어진 지 언 20년. 하하, 얼마 전 사신으로 임명됐으니 머지않아 연경에서 만날 수 있겠지. 옹강방 선생은 아직 살아계시리. 제일역제인 김정희는 당장 나와 오라를 받아라. 아니, 저자는 김명... 제인 김정희는 관직을 이용 양민을 괴롭히고 재물을 사치하였으니 이는 나라의 불충함이니 죄를 받으라. 김정희는 과거 암행어사로 있을 때 탐관오리 김우명을 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김우명은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워 김정희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탐관오리가 정권을 잡고 있으니 장차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다. 길고 긴 제주도에서의 귀양살이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김정희를 찾는 선비들의 발길들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추사 선생님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그린 그림이옵시다. 붓끝에 더 힘을 줘 자신있게 그려보는 것이 좋겠네.
이것은 동기창의 글씨가 틀림없어. 붓끝을 똑바로 세워 쓰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듯 귀양지에서도 김정일을 흠모해온 학자들과 미술품 감정을 받으려는 선비들이 천리를 마다않고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8년간의 유배 생활을 끝내고 김정희는 영의정 권돈인의 도움으로 한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고생하셨어, 주사. 영상대감께서도 안녕하셨습니까? 주사의 귀양을 막지 못한 내 죄가 크구려. 별 말씀을. 헌종 임금이 갑자기 승하하자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던 강화도령이 임금이 된 후 이번엔 당파 싸움에 휘말린 김정희는 제주도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영의정 권돈인과 함께 귀양을 가게 됐습니다. 저 매가 부럽기만 하구나. 66의 나이에 또다시 귀양이라. 주사 선생님이 오십니다. 주사 선생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대감. 아니, 이런 난 죄인이네. 대감,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불러주십시오. 고맙구만. 김정희는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으나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천재 예술가이자 학자인 김정희를 존경하는 선비들이 천리를 마다않고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지? 이건 그렇지. 이것은 중국 은나라의 삼구병과 전혀 틀린 우리만의 청동기라네. 소인이 대각께서 필요하실 것 같아 가지고 왔습니다. 고맙네. 김정희를 존경하는 선비들과 심지어는 농부들까지 여러 가지 유물과 미술품들을 가져다 주었으므로 김정희는 더욱더 예술 세계에 심취할 수 있었습니다. 안동 김씨 일파가 영상대감과 주사 선생을 모함해서 귀양을 보냈다지. 말세야 말세. 주사 김정희 대감께서 무슨 그러게 말세. 아이고, 이거 큰일이군. 갈수록 나쁜 소문이 일고 있으니 이거 무슨 수라도 써야지. 이거 아무래도 하긴 그 두 사람은 이제 나이도 많으니 풀어줘도 괜찮을 것 같소. 대감, 상감마마께서 찾으신다 하옵니다. 어서 이끌하소서. 관세의 눈먼 어지러운 세상, 다시는 한양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리. 벼슬의 환멸을 느낀 김정희는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고 노년을 봉온사에서 운막을 지어놓고 보냈습니다. 내 나이 올해로 71살. 허허, 이제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는구나.
1856년 10월 천재 예술가였으며 학자였던 김정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붓을 놓지 않았던 위대한 예술가 추사 김정희. 그분이 남긴 작품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영원한 유산으로 빛날 것입니다. 옛날 옛적 아주 오랜 먼 옛날 우리 조상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어머니의 어머니 할머니의 할머니께서 용감하고 정의롭게 걸어오신 길 아름답고 슬기롭게 살아오신 길 재밌고 신나는 역사 여행길 자 떠나자 초롱이와 함께 온 가족 모두 모여 옛날 여행 떠나요 만화 속의 조상님